자, 안녕하세요. 지타지 안교수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거의 처음부터 공모가 됐을 때부터도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두산이란 기업부터 시작해서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를 계속 말씀드렸고, 최저점 부근에서 끌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도 역시나 라운드 피겨 10만 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현대차의 협동 로봇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죠. 자,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적인 논리를 풀어드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뚜렷해져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 12월에 이때 보호대 예수된 물량들이,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보호 예수된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6개월의 보호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락업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물량이 풀려요. 자, 그러면 지금 11월은 충분히 주가를 당기고 나서는 어떤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요.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거래가 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쭉 보시게 되면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거래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금은 첫날 상장 구간 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탈을 하지 않고 쭉쭉 들어오죠. 얘네들은 어떤 연기금 같습니까? 공모에 들어오지 못한 자금들이 어거지로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자, 이런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자, 모르시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런 단발성의 투자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몸통 한 번을 돌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공모를 받지 못한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나올 어떤 매물들에 대한 부분에 얘네들은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지수로 바꿔서 때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코스닥 지수로 환산해서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되긴 했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좀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떤 뜻을 말씀드립니까? 맞아요. 원래는요, 신규 상장이 됐던 종목들은 3개월 동안 공매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일어났죠. 다만 유동성 참여자들은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여러 건 해서 기관들 요새 엄청 공부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숏이라는 부분, 즉 이 주식에 대한 매도를 하는 것밖에는 주가를 누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모를 받지 못했던 물량들을 바스켓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거의 보시게 되면 오후 됐을 때, 끝나갈 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 많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블록딜 방식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자, 한번 당겨서 보시죠. 자, 첫 번째가 하나입니다. 장중에 블록딜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장 종료 후에 3시 반에 블록딜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장 끝나서 6시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장중에 하는 방식은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미리 통정이 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가격에 밴드를 적어놓고 내가 만약에 30만 주의 물량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종가에 사버리게 되면 급등이 나오겠죠. 파는 물량들이 없게 되면. 그리고 이게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는 동시호가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요 정도 됐을 때는 받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위에 물량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돼요. 요걸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요,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원래는 신규 상장주니까 어떻게 된다? 가능하지 않지만 조 단위의 종목, 즉 4조 정도 되죠. 4조 정도 되는 거는 공매도를 할 수 있죠. 다만 유동성 참여자가 누굽니까?
증권회사 및 어떤 시장에 자금을 형성시켜주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게 장중에 이런 논리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씩 이런 윗꼬리가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이게 바로 주거니 받거지 하는 수급입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15회 정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관들 어떤 윈도우 드레싱, 자, 월 말에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있을 12월 이전, 보통 이런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떤 기업입니까? 두산의 자회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협동 로봇을 다룬다. 협동 로봇은 뭡니까?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5톤 정도 되는 큰 로봇이 이동하면서 물품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크레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요. 무겁죠? 불편하죠? 돈 많이 들어가죠? 협동 로봇은 뭡니까? 로봇 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쵸? 딱 이렇게 해갖고요. 로봇 팔을 가지고 쭉 해서 사람처럼 유연함을 가진 상태에서 고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과의 협동을 가지고, 즉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AI 자동으로 한다. 문제점 뭐예요? 안전성.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현대차에서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는 거. 이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AMR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로봇. 이쪽에서도 분명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국내 IR 실사 과정이 좀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AMR 있죠? 자, 로봇 관련된 이제 실사 과정이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료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러 와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일정이죠. 실사 일정입니다. 실사 일정은 일정답게끔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 투자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일정에 맞게끔. 일정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간, 시간, 일정, 날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미리 선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루 바로 이틀 전에만 선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실사 과정을 보내드릴 거고 유상증자는 또 뭔 소리요? 하겠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어떤 걸 했습니까? 기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공모자금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쵸? 돈 필요해서. 근데 지금 보유된 현금이 얼마 없어요. 1조 원 가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악재를 피하고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아직 그 기사가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자, 일단은 그 두산이라고 하는 모회사 있죠. 예, 이 기업과의 어떤 약간의 지분 구조 변동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는 분명히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날은 반드시 어떻게 보유된 현금을 가지고 뭐 수익을 내신 상태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거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신규 매수, 기매수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전략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기업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자, 두산 로보틱스의 날개를 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은 어떤 AMR, 그렇죠? 자, 근데 ARM이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냥 올랐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시장의 요건이 있었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나서 종목을 찾았다는 건데 이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업 개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대에서 접근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의 이입을 중요시 여겼어야 되죠. 자, 제롬 파월이 누굽니까? 네, 미국의 오늘 금리 동결을 발표한 사람,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사람인데요.
금리를 인상하겠다, 인하하겠다, 중립으로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잖아요. 이때 제롬 파월은 어떤 말을 했냐면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 당분간. 왜? 실업자 수가 증가돼서.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는 건 나쁜 거지만 어떻게 한다? 성장주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산업. 지금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좋아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이 테마를 이뤘다. 아닌가요? 에코프로모티가 최근에 거의 한 3조 원에서 거의 10조 원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였죠. 신규 상장은 왜 움직이죠? 작은 힘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죠. 보호회수가 걸려있죠. 대주 지분이 많죠. 작은 힘을 가지고도 4, 5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8천억에서 1조가량의 돈을 하게만 되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은 양도세가 나오죠. 10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양도세를 내야 되죠. 회피할 수 있는 물량은 뭐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왜? 이미 가둬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12월에는 보호예수 확약 물량들이 풀리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풀리기 전까지 주가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냥 했을까? 산업? 아니죠. 미국에 있는 알파벳이라는 업체가 있죠. 알파벳, 알파고는 들어보셨죠. 이세돌과의 경쟁, 바둑 대결 이겼던 알파고. 그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라는 업체는 어떤 회사입니까? AI죠. 인공지능 AI.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좋아하는 영상을 추천해 주죠. 똑같은 겁니다. 그 둘 업체가 주가가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대에 와 있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죠. 역시나 국내에 있는 산업에서 로봇 산업을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아니에요 라고 하죠.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대상으로 했을 땐 이것도 몇 조 원에 되는 거라서 얘도 오르긴 올랐어요. 다른 건 뭐예요? 신규 상장주가 아니죠. 그래서 약간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거다. 자, 에코프로모티가 거의 한 지금 9조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치게 되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에코프로머티인 줄 알았다가 BGF 머티를 샀다는 사람도 있었죠. 자, 에코프로머티. 자, 이 종목 42,000원에서 공모 어떤 이런 경쟁률은 아주 안 좋았지만 주가가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죠. 이 분위기는 두산 로보틱스에도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거래할 때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도 1,000억을 거래했던 펀드 매니저였고요. 15년 동안 항상 이 시장과 산업과 업종의 분위기, 트렌드. 자, 업종은요.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업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 특수 업종. 자, 왜냐? 매물이 없죠. 보호예수라는 부분들이 가둬져 있죠. 최근에 파두라는 종목이 어떤 실적에 대한 고평가 논란으로 빠졌죠.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된다? 미리 한 대 맞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규 상장주의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3번 뭐죠? 1월에 가전 박람회가 있죠. 글로벌적으로. 당연히 가전 박람회하면 과거까지만 해도 청소기 업체들이죠. 네, 로봇 청소기. 이런 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엄청 달라졌죠. 대화해주는 로봇. 그렇죠? 로봇의 진화는 지금 과거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앞으로 다가올 내일부터의 12월에 대한 양도세라는 부분과 그다음 뭐죠? 보호예수 확약 물량이 풀리는 것과 그다음 뭐죠? 글로벌 전세적인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여기서 꺾이게 되면 얘도 비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 지금까지 제 전략대로 다 되고 있죠. 자, 8706으로 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다만 타점은 우리 이렇게 갑시다.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자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악재와 호재를 구분해야 되니까. 왜? 일반 유상증자 방식이 있을 거고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상 방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사 과정 일정은 일정답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는 거 아시죠? 그쵸? 반드시 자료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표현은 이 두산 로보틱스를 거래하신 분은 알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죠. 근데 항상 위만 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쵸? 항상 여기서 샀다가 팔고 또 사고 팔고 뭡니까 이게? 그리고 또 올라가면 더 사요. 또 10만 원 라운드 피기엔 질러요. 안 됩니다. 정확히 라운드 피기에서 한번 또 밀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장은 어떤 종목이다 이런 것들도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변 환경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고 성장의 산업을 사이클, 즉 사이클은 뭐냐면 우리가 군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군단입니까? 로봇, AI 이런 관련. 이게 뭡니까? 하나의 산업군이에요. 주가도 똑같죠.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라고 한다면 리튬 가격. 자, 이게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트렌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의 룰을 이해하게 되면 비단 이 종목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거는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이 부여한다. 왜? Why? 자 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줄입니다. 왜 그럴까? 임상 3상이 통과됐습니다라고 하는데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배 오를 것도 10%밖에 못 오르죠. 반대로 자 이런 게 있죠. 바이오 업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임상이 통과되고 글로벌적으로 뭐 암젠이라고 하는 회사도 글로벌적으로 뭐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안 좋은 유상증자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할 거라 국제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군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자 이걸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를 뭐 현재의 가치로 미래에 이제 벌어들일 수익을 환원한다? 지금 고평가예요. 그러면 왜? 지금의 실적도 그렇지만 미래 거를 당겨서 현재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방식 자체가 현재 할인 방식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거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은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증권 용어로 저희가 센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센치. 아래서 투매를 일으키는 센치. 자,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알아보자. 자, 시장을 보고 판이 아니면 접근하지 말고 산업을 보고 트렌드인 산업 그리고 어떤 성장 산업인가 중기적으로 성장하는가 단기적으로 성장하는가 업종은 트렌드를 막고 있는가 그 뜻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청바지를 흰 청바지 뭐 검은 청바지, 진 청바지 어떤 걸 선호하는 시장의 분위기인가가 바로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걸 읽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인식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은 수익이 났을지언정 다음번에는 먹었던 걸 다 뱉어내는 한 번에 이슈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죠? 그쵸? 이미 다 알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업체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두산이라는 기업이 있죠. 자, 그리고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유상증자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 두산, HD 현대두산 뭐 매각이 되긴 했지만 자 봅시다. 자 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죠. 원전이죠. 신기한 건 오늘 정도의 이런 4%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유상증자를 항상 했어요. 왜 그럴까? 똑같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와야죠. 증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흐름만 보고 있죠. 10만 원이 가게 되면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8천만 원이 돼서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한 9,100만 원 되겠구나. 그럼 차 하나 제네시스 뽑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를 돌리는 타임은 주식을 어떻게 한다? 트레이딩 할 때입니다. 보유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면 어깨가 무겁게 되잖아요. 자,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라. 탑다운. 자,
그 방식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주식타짜 3억 만들기 방인데요. 여기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도 두산 로보틱스 29일 오늘 30일이죠. 그제 제가 6시 5시 33분에 두산 로보틱스 로봇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됐다. 요거 기사를 좀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때도 추가적으로 공약을 하자라고 했고, 자, 여기서 다룰 겁니다. 여기는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9일 날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연준 금리 기대감의 소폭 상승 마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룰 때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거나 상승 빠진다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뉴욕 증시라는 부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금리 동결이 나왔죠. 한국은행에서. 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 이날과 이날에 대한 부분은 고점 논란을 받으면서 한 번의 슈팅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은 얘는 최고가에 끝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벤트잖아요. 금리 동결이라는. 그렇죠?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 앞두고 테슬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자,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할 때만 해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변동성은 정말 확대가 될 거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보호해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봅시다. 이런 식의 오르는 거는 베스트죠. 근데 잡아요. 이런 결국은 우상향의 그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어떤 수익을 몇 번이나 뱉어내야 되는 과정이 생긴다고요. 그 변동폭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12월은 변동폭의 달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왜? 그들도 그러하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 몇 조 원의 자금을 다루는 몇 조 원 정도 되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를 만들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자료를 분석한다고 했죠. 저희 연구소에 와서. 근데 중요한 건 금융기관 30조를 다루는 이 연기금이나 PB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의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이 형성이 됐을 때 이게 바로 보호회수에 대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소화시키면서 한 번에 땡기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사전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텔레그램방 링크랑 자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분명 중요한 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항상 차트만 보고 거래했다가는 좌충수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봅시다. 거꾸로 봅시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CCS도 다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고체, 해운, 정치 테마 해서 제가 12시 47분에 이렇게 올려드리죠. 시장을 읽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하마스 휴전 연장 안 될 경우에는 전투 재개 준비. 자, 12시 23분 이거 올려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휴전은 일단 한번 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렸죠.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도 코스닥의 한 부분, 즉 5조 정도 가까이 되는 종목은 코스닥의 지수에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몸이 무겁잖아요. 시총이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가 상승을 이끈 요소다.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가에는 상방 배팅. 다만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한 번은 지나고 가야 됩니다. 나중 되면 이게 꼭 성지 영상이 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나신 분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서로 자극받으라는 뜻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자,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원 전원 일치 11시 48분에 올려드렸죠. 시장을 오늘 좀 잠깐 위로 보자. 또 뭐가 있을까요? SX가 있죠. 자, 9시 10분 오전이죠. SX 올려드리면서 인도네시아 광산서 이 니켈이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이 종목도 말씀드릴 게 시장 산업 업종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룰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아까 LNF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본주에 대한 종목들이 반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수 스페셜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게 2차 전지 많은 눌렸던 종목들의 급등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 산업 업종 중에서 하나의 낙폭과대주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반등을 했죠. 이 기사가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거래해보자. 2%밖에 오르지 않았을 때요. 자, 그리고 여기 당일은 감속기 로봇의 확산입니다라고 했죠. 역시나 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SPG라는 종목이 오늘 오전에 좀 타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감속기 로봇 쪽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판은 이러할 거다라는 걸 미리 제시를 했죠. 자, 좀 더 볼까요? 제가 이거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이럴 거 합니다. AI라는 표현을 합니다. PCL AI, AI 로봇 AI 똑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도구. 자, 8시 21분에 올려드렸고, 초거대 클라우드 AI 반도체. 결국은 이 두산 로보틱스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AI 로봇은 결국은 하나의 인공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 7시 41분에 올려드리죠. 역시나 이겁니다. 그렇죠? 장 전에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뭐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죠. 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어떠한 부분에 누구의 말도 귀에 듣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왜? 본인만의 믿음을 지금 가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봅시다. 절대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즉 시장의 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뭐 중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산업. 어떠한 산업 사이클이 지금의 원하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그리고 성장성 있는 산업이 아니었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 절대 단기적인 부분의 급등은 있을지언정 그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업종이죠. 그 업종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흰 청바지, 뭐 검은 청바지, 진 청바지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절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잘하고 계신 분한테 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라고 하죠. 더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주가가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실을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고가의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 불안하죠. 끝에 올라갈 때 항상 쫓아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변동성 플레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50% 빠져서 본전까지 올라가는 것도 50% 수익이에요. 그리고 바람업이라고 하죠.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시장의 색깔을 보지 말라고요. 나중에 이게 손실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요.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멀리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가, 산업은 형성되어 있는가, 업종은 어떤가, 종목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편입을 해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다시 정리할까요? 신규 상장이다. 그리고 시장에 테마가 붙었다. 그리고 시장 여건은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아닌 박스권에 형성되는 물량이 형성됐었다. 환경이 그렇다. 그렇죠? 자, 거기서 추가적인 부분은 뭐죠? 1월에 있을 가전. 여기서 로봇 전시가 있을 거죠. 분명히 글로벌 어떤 T사부터 시작해서 A사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출전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럼 기사로 나오겠죠. 다만 지금 12월 초에요. 초에 이 미리 리뷰, 프리뷰 기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우리 단기 거래를 통해서 분명히 수익을 내야 되고, 보혜수 물량이 잠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 물량들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가보자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 4822 자 8706으로 자 두산 로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집 모아둔 거 다 보내드릴 거고요. 요즘은 좀 불법 공매도라는 게 조금 이제 형성될 수 있을 구간인 것 같아요. 잠잠해졌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보내드릴 텐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원래 외국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일단 종목에 대한 대응.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외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불법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려내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자, 010 이거 제가 마련하느라 외국계 펀드 매니저 통해서도 전부 다 전달받았습니다. 상단에 나 있는 4822-8706으로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매도. 자, 두산하고 공매도. 그쵸? 자,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 문자를 주신 분들 가끔씩 한 달에 한 6번 정도는 하는데요. 매일 할 수는 없고요. 뭐 특이점이 있을 때 뭐 주식투자 안교수 단기 종목 오늘 어제죠. 수요일 갤럭시아 머니트리 시초가 가상 STO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이 뭐 가상 자산의 일부인데 이게 뭐 부산 쪽으로 해서 어떤 거래소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테마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단기 거래를 했죠. 시초가 8,050원. 자, 봅시다. 이것도 꽤나 올랐어요. 근데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2%에 시작했는데 29%까지 갔지만 24% 수익을 냈죠. 다만 단발성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는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렸죠. 그러면 오늘 갭으로 올랐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다? 위에서 때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갤럭시와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이런 심층 분석 자료 하나 모아놨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돌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나라도 더 일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네요. 자, 궁금한 점이 있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혹시나 유상증자 1번 그림 그리고 또 다른 유상증자 3자 배정에 대한 그림 이게 나왔을 때 주가의 최소에 대한 뭐 맞아요. 하락 부분 그리고 최대한 갈 수 있는 상승 부분에 대한 거를 맥시멈으로 좀 했는데요. 이 자료는 애널리스트 이 로봇과 그다음 기계 쪽을 담당하는 한 8명의 애널리스트의 이걸 판단 자료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돈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 출신들이죠. 야, 이거 만드느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반드시 대응 전략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뭐죠? 연기금이라는 거는 들어온 이유는 공모 때 받지 못한 자금. 그때는 사실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로봇 관련주였던 뭐 구글 그리고 뭐죠? 알파벳. 예, 알파벳. 이 주가도 안 좋았고 매출도 살짝이 깨졌죠. 그러다 보니 산업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들 연기금들도 이 어떤 이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달려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때였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이런 시장 트렌드와 그리고 구글 알파벳 이쪽에 어떤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쪽도 신규 상장에 대한 그리고 매물을 피하기 위한 물량들, 회피성 이런 부분들이 함수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이다. 자, 미리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자, 앞으로 전략은 반드시 그들이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입니다. 메이저 외국인 기관 그들 머리 위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시고 뭐 텔레그램방 텔레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크게 봅시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확히 딱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좀 더 간다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 하는데 아니야 쟤 틀렸어 이 정도는 팔면 된대 방송에서 봤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여러분들은 스타 프라이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합시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 이 종목 말고 분명 다른 종목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죠?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평단가와 그리고 뭐 보유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찍든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같이 한번 소통하도록 합시다. 내일로 라이브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거니까요. 알죠? 자,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은 마지막 거래일이자 12월의 첫날입니다.
아시죠? 자, 주식타짜 안 교수가 여러분들 주식 때문에 가정평화가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억 만들기 방 김미연 씨 축하드립니다. 예, 이분 대출이 3억이었는데 4천만 원을 가지고 정확히 3개월 걸리기 전에 3억을 만들어낸대요.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뭐 좀 재무적으로 힘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뭐 어떤 인증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달리하겠습니다. 왜? 사람도 MBTI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소통합시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100만 명 구독자가 있었는데 연구소 차리면서 여러분들 떠나게 됐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곁에 왔으니까요. 있는 동안은 정말 해피한 그림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3억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3억이라고 보내면서 사연을 조금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진심으로 보내주세요. 뭐 장난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아시죠? 돈 많으신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